아침에 딱 열흘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하던 아랫배가 가볍게 바뀐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50세가 넘고부터 복부 팽만감이나 무거운 느낌에 지치셨다면 어쩌면 지금 몸이 조용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연의 조용한 지혜 속에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정한 회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잎 하나, 뿌리 하나, 맑은 물 한 줄기처럼 아주 단순한 것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래가는 회복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 그 본래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재료는 복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행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오직 몸의 본래 리듬에 맞춰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화로운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재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율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마시는 이 음료가 특별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생소한 약초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도 끓는 물도 아닌 마치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몸을 담그는 따뜻한 욕조처럼 속까지 포근하게 든 물 한 잔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그냥 따뜻한 물이요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지닌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 전체를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자극하여 마치 긴 하루 끝에 긴장을 풀어주는 온욕처럼 몸속 깊은 곳부터 진정시켜줍니다. 위와 장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서서히 풀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이 보다 자연스럽게 소화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물이 자연이 준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불편한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게 이제 소화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소화기관은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효소들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잘게 쪼개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은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조용한 힘을 발휘합니다. 속을 포근하게 채워주는 따뜻함 덕분에 허기를 덜 느끼게 되고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따뜻한 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신진대사를 서서히 끌어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화기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시작. 하루를 여는 첫 한 잔의 따뜻한 물이 결국 몸의 리듬을 조율하고 뱃속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 소화와 복부 지방에 변화를 주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몸의 균형을 보다 깊이 있게 회복하고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이 재료를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 재료는 단순히 맛있는 조미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중을 조절하고 대사를 되살리는 자연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잘 익은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황금빛 액체로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아세트산 미량 무기질 그리고 각종 효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무너졌던 내적 균형을 서서히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과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 순간적인 불균형이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과 식초는 이러한 급등을 부드럽게 완화하여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식초는 몸에 쌓인 완고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복부에 자리 잡은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사과 식초는 그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몸을 유도해 줍니다.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레몬처럼 사과 식초 역시 식사 후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 식초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서 음식물이 장을 따라 더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감, 변비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는 LDL, 즉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과 심혈관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 또한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항균 작용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이 각종 유해균이나 곰팡이,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자연의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자연에서 온 재료를 선택할 때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은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과 식초는 몸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하루를 더욱 가볍고 맑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작은 한 방울의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치유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덜 먹거나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소화력을 되살리고 뱃속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세 번째 재료 없이는 이 아침 음료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는 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복부 팽만을 가라앉히며 몸의 리듬을 조화롭게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 혹시 이 재료들을 건강 목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력이 숨어 있습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익은 이 작은 열매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과 함께 섞였을 때 레몬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화 촉진제로 변모합니다.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신맛, 그 이상으로 레몬의 신맛은 소화기관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신음식을 맛보면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 반응은 단순한 미각 반응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위와 장에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 소화 효소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되어 불쾌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가스 발생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자연 유래 한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이나 대장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합니다. 예민한 장을 진정시키고 자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한편 레몬은 맛은 신맛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몸속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전체적인 내장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소화, 영양 흡수, 그리고 지방 대사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몸의 내적 균형이 잘 유지될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는 단지 장 건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계절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햇볕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이 작고 소박한 과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회복의 열매입니다.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매일 아침을 깨우는 힘을 선사해주는 존재.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연의 조용한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언뜻 보면 주방 한구석에 있는 평범한 향신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소박한 뿌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요, 그거 요리할 때나 넣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생강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속을 안정시키며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의 약재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생강이 주는 은은한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생강은 복부에 가볍게 맺혀 있던 불편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하며 메스꺼움이나 식욕 저해도 자연스러운 진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강의 진가는 단지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 불리는 천연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장뿐 아니라 관절 근육 등에 퍼져 있는 미세한 염증과 긴장을 조용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피로와 긴장 그 정체모를 묵직한 불균형이 생강을 통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열기를 일으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줍니다. 이처럼 생강은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사를 조용히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한겨울 아랫목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처럼 생강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달래주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극 없이 순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회복을 이끌어주는 이 작은 뿌리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습관 속에 생강을 꼭 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리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건강을 위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침 음료를 진정으로 완성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어쩌면 오늘 소개한 모든 재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뱃살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문제를 조용히 겨냥하고 장내 환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이 조합 전체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무리를 더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몸이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쉽게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이는 지방까지도 서서히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깊은 내장 지방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며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계피는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아주 고요하지만 확실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계피의 역할은 단순히 대사작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피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유익한 균은 살려주고 해로운 균은 조용히 억제하면서 장 속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복부 팽만감 과발효로 인한 가스 등의 문제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불균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곤 하는데, 계피는 이러한 불균형을 다정하게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계피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와는 다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면서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식사 후 간식에 손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계피는 맛을 책임지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피에는 레몬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지지해 줍니다. 계피의 향은 어릴 적 겨울날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처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단순한 음료를 따뜻한 하루의 시작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계피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비롯되어 수천 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 작은 조각은 단지 맛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보듬어주는 자연의 깊은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아침, 계피 한 꼬집이야말로 몸을 가볍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재료 따뜻한 물, 레몬즙 사과식초 생강, 그리고 계피를 하나로 조화롭게 섞었을 때 그 효능은 단순한 합이상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자연의 지혜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소화 기능을 보다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장내에 쌓인 가스나 팽만감을 줄여 속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전반적인 해독 과정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음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며 노화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 요소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우리 몸 안의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을 지키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 재료는 고유한 천연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염증 반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매일매일 조용히 보강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나 더딘 소화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음료가 식욕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게 해주며 몸의 신진대사를 서서히 자극하여 체중 관리와
뱃속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가벼운 복부, 안정된 소화,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활력까지도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 5가지 땅의 재료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자연치유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뱃살을 줄이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을 도와주는 이 놀라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꺼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음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먼저 적당히 따뜻한 물을 한두 컵 준비해 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을 2-3큰술 짜 넣습니다. 만약 조금 더 상큼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 껍질을 곱게 갈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거르지 않은 생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신선한 생강은 얇게 저며 몇 조각 넣거나 곱게 간 생강을 반 작은 술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약 4분의 1 작은 술 정도 톡톡 뿌려 넣으면 이 음료는 완성됩니다. 이 음료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원하신다면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눠 드실 경우에는 사과 식초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분량을 균등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모두 천연 재료들이지만 모든 자연 성분은 균형 있게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과하게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범낭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과 식초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나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비율 안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음료를 하루에 한 번씩 10일 연속으로 꾸준히 마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뱃속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한층 수월해지며 복부가 눈에 띄게 평평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일이 지난 뒤에는 3일 정도의 짧은 휴식기를 가지신 후 다시 새로운 주기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 음료를 평생의 아침 습관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도 해요. 다만 식단은 자연식으로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 병행하신다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박한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여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치유법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이 정립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건강을 다스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해왔죠. 고대 그리스 동양의 전통의학, 아시아의 민간요법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힘을 빌려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식초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부터 다양한 질병 치료에 권장했다고 전해지며 따뜻한 물은 인도 아유르베다의 해독 의식에서 오랜 세월 핵심 요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대부터 보존과 치유 2가지 목적으로 함께 활용된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이 구절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자연의 지혜는 새롭지 않지만 결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햇살 아래 자란 레몬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몸을 따뜻하게 달래는
생강,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계피. 이 5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을 돌볼 뿐 아니라 땅과 다시 연결되게 만드는 매개이기도 하죠. 이 음료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눠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구도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테니까요. 이 부드러운 습관 하나를 아침에 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날 큰 변화를 여는 첫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부 건강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지치거나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을 다시 되살리고 오래도록 걷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의 중심은 근육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침실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뇌내는 아무런 자각 없이 조용한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10명 중 8명의 어르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내일부터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뇌신경 전문의이자 뇌졸중 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신경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치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혈압은 급격히 오르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뇌는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아침 시간을 뇌졸중 고위험 구간에서 건강한 뇌보호 루틴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을 넘겼고 앞으로도 스스로 걷고 기억하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스파이어드 리빙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는 7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아침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응급실의 한 사건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아침 8시 30분 김영자 씨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67인 그녀는 은퇴한 교사로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주방에서 쓰러졌고 남편이 발견했을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오른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지만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아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을 때 그녀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7가지 습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건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7가지만 바꾼 이후 김영자 씨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아침 기상 직후 1시간이 뇌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뇌졸중이 오후 3시쯤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기상 후 첫 2시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뇌는 수면에서 깨어나는 전환기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밤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며 혈액은 약간 더 진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몸은 순환과 혈압 산소 공급을 순식간에 조절해 의식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뇌혈류를 감당하기엔 너무 급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아침 습관은 단순히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아침 전환기에 뇌혈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60을 넘긴 분들에게는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평범한 아침을 뇌졸중 직전 상태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어떤 행동이 뇌에 이런 위험을 주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수많은 방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지런함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뇌에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아시는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의 정명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성격이셨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강하셨고요. 하지만 그 속도가 뇌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습니다. 수면 중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며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는 내내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특히 7-8시간 이상 잠을 잔 뒤에는 혈압이 20mg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르는데 그 순간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뇌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90초 기상 규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초 동안 깊게 호흡을 해주세요. 그 다음 20초는 발목과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20초 동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고 그 상태로 40초간 발을 바닥에 딛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 후에야 일어서면 됩니다. 고작 90초.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를 지켜주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명숙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수개월 동안 겪었던 아침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던 노화 증상이 알고 보니 뇌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2번 다음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 물도 마시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는 것. 정명숙 어르신 역시 아침엔 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눈부터 뜨면 커피가 먼저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평균 1% 정도 수분이 손실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작은 수분 부족조차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을 느리게 하며 심장에 무리를 주는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탈수 상태의 아침에 바로 섭취하면 혈액 흐름이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세의 김동주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첫 잔의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분 부족으로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 1:2 40ml, 즉 종이컵 한 컵 분량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가능하다면 여기에 레몬즙 1/4티스푼이나 천일염 한 꼬집을 더해주시면 체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김동주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아침에 심장 두근거림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뇌가 깨어나고 몸이 준비되는 민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분을 먼저 공급하지 않은 채 카페인으로 자극을 주는 건 마치 시동도 걸리지 않은 채 급가속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커피는 두 번째 물을 먼저, 그것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세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아침 식사, 과연 진짜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정윤자 어르신은 경기도 분당구에 사시는 73세의 은퇴 교사입니다. 매일 아침 즉석 오트밀에 통곡물 식빵 한 조각, 그리고 간간히 단백질이 강화된 식빵을 챙겨 드셨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건강한 아침을 먹는다 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이런 건강해 보이는 가공식품들엔 소금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즉석 오트밀 한 팩에는 약 300mg 통곡물 머핀이나 델리용 칠면조 슬라이스에는 300에서 400mg 단백질 빵 한 조각에는 200에서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침 한 끼에 두세 가지 조합해 먹는 순간 어느새 나트륨 6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나트륨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특히 미세혈관을 빠르게 압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윤자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혈압이 140에 90까지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가양 오트밀을 무가당 롤드 오트로 바꾸고 여기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곁들이는 식으로 바꾼 뒤 아침 혈압이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변화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전까지 나트륨은 300mg 이하로 제한해보세요. 식단 비율은 채소와 과일 2, 3,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1, 3을 기준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보기 좋은 아침이 아니라 혈관이 진짜로 반응하는 아침이라는 점입니다. 4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위험한 아침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속이 빈 채로 블랙커피부터 마시는 것. 정윤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블랙커피를 2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커피 없인 머리가 안 돌아가요 라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커피가 어르신의 혈관과 심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공복에 마시는 블랙커피는 30-60%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동현 어르신 69세 남성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3번이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심장질환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공복 커피로 인한 위산 역류와 심박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극적입니다. 먼저
커피를 마시기 전에 간단한 완충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반, 게 아몬드. 5알 삶은 달걀 1개처럼 작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한 입 먹는 것만으로도 위와 혈관에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 한 잔 150ml 카페인 정도로 제한하시고 두 번째 잔은 최소 30분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이 눈을 뜨는 아침 시간, 그 첫 선택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심장이 덜 놀라고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5번째 아침 습관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0대 김영자 어르신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잘 안 따라오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잠이 덜 깬 거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단순한 몽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주 발생하고 10분 안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실제로 손상을 입기 전에 미리 보내는 리허설 같은 경고입니다. 말이 꼬이거나 한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얼굴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페이스트라는 검진법. F는 얼굴 안면 마비, A는 팔 양팔 올리기 어려움, S는 말하기 이상한 발음, T는 시간, 즉시 병원 연락.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며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시간 증상 내용 지속 시간을 기록해두고 담당 의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그걸 놓쳤더라면 진짜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의 사소한 이상, 징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침묵 속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는 늘 짧고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니까요. 6번째 아침 습관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커피와 함께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혈압약, 갑상선약, 아스피린 등을 모두 한 번에,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상호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은 카페인과 함께 흡수될 경우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박명자 어르신은 아침에 약을 커피와 함께 복용한 뒤 1시간 이내에 혈압이 100에 60 이하로 떨어져 어지럼증과 심한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도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은 약대로 효과를 내야 하고 커피는 커피대로 즐길 수 있어야 하죠.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약을 종류별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고 커피는 약을 다 복용한 뒤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통을 칸별로 나눠서 보관하고 알람 기능이 있는 약통을 활용하면 복용 시간 관리도 더 쉬워집니다. 약은 몸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이지 무심한 습관 때문에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번째 아침 습관은 화장실 신호를 무시한 채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눈을 뜨자마자 바로 뉴스를 보고 문자 확인부터 하셨고 화장실이 급해도 몇 분은 더 누워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5분만 있다 일어나는 건데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이
심장에 큰 부하를 주는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기상 후 한참을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곤 했는데 매번 심장이 쿵쿵 뛰는 증상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놀람이 아니라 과도한 방광 압박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에 급격한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5분 이내에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특히 밤사이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라면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전립선이나 이뇨제 복용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미루기는 편리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놀라게 하고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아침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징후 중 몇 가지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조용히 세어보시고 아래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딛는 순간 머리가 띵하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혹시 첫 커피 한 모금 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혈압을 재봤더니 140에 90 이상 나왔던 적, 또는 일어나자마자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졌던 적, 그리고 침대에서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느낌이 있었던 적.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아침 루틴은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바로 내일 아침부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화요일 아침 주방에서 쓰러졌던 김영자 어르신.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제가 권한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6개월 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안개 낀 것처럼 멍하던 느낌도 사라졌고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5가지 단계를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죠. 첫째, 전날 밤 준비하기. 물 한 잔, 약통 저염식, 아침 식사 재료를 미리 식탁 위에 꺼내두세요. 아침에 우리의 뇌는 가장 둔하고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망설임이 줄고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기상 루틴 실천하기. 눈을 뜬 후 깊은 호흡 10초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20초간 순환 유도 이어서 20초 동안 앉은 자세 유지, 마지막으로 발을 바닥에 대고 40초간 천천히 적응한 뒤 일어서세요. 이 간단한 흐름이 뇌혈류를 안전하게 바꿔줍니다. 셋째 순서 지키기 물, 음식, 커피. 먼저 미지근한 물을 마셔 혈액을 묽게 만들고 간단한 단백질을 섭취해 위장을 보호한 후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넷째, 일주일간 기록하기. 아침 혈압과 느껴지는 증상을 매일 기록해보세요. 숫자 하나보다 패턴이 훨씬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내 몸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5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정보 나누기.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너무나 미묘해서 본인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그 변화를 알아본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2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는 과감한 결심보다 오래갑니다. 당신의 뇌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이어서 에너지가 달라지고 결국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루틴은 뇌를 지킬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 건강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라도 위험한 습관을 알려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60세 이상의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내일 바꿀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뇌를 지켜야 할 친구나 가족을 함께 태그해주세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길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아침의 첫 1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약 복용 시간이나 증상 관련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4입니다. 아직도 직접 운전하고 지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운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5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해온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볼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아직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부터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늘을 살아갈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일 거야. 숨 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몸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64살이 되던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료를 받던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깬 직후 30분 동안 인체는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혈액이 진해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루의 스트레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펴고 접고 발가락을 살짝 흔듭니다. 이어서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루틴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 힘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도 네가 필요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디작은 의식 하나가 팔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뇌로 산소를 전달하며 몸 전체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지에 따르면 아침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노인들이 하루 내내 에너지 집중력 균형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예전 제 아침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60살 무렵 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발이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계속 잠든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루틴을 빼먹지 않습니다. 커피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저는 몸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깜빡하고 지나치면 몸이 저를 먼저 깨우치죠. 중요한 건 스트레칭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침의 저강도 움직임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건강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요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 그리고 내 몸에 전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직 함께야. 오늘도 괜찮아.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이르고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움직임을 마친 직후 저는 꼭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한 잔이라고 말할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슈퍼푸드 파우더도 아닙니다. 더더욱 약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 강황 한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이 전부입니다. 들으면 허탈할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제 몸을 30년 동안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잔은 제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침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준비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몬. 신선한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레너스 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레몬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은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한겸 뿌리 식물로 불리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수백 건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는 염증 조절 물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서는 만성 염증 지표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통 기억력 저하, 심지어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양리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이때 마지막 재료인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효능도 흡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레몬, 강황 후추를 섞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는 이걸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끓이지는 말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강황은 4분의 1, 작은 술 후추는 아주 살짝 한 꼬집 넣어 휘저으면 끝입니다. 다 마시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엔 1년에 두세 번은 꼭 부비동염에 걸리고 겨울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졸렸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감기도 한 번 안 걸린 채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은 쉽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움직임 루틴처럼 제 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지키자.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값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달걀이 익기 전에도 스스로를 위한 황금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입을 적시는 순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선언하는 중이야.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이야.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걷기는 치유입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 동안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함께하죠. 그 15분은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뛰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라며 마치 걷기가 운동의 차선책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94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60대던 시절 저도 한때는 땀이 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온몸이 지쳐야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코너에서 읽은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전신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39%까지 감소한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땀을 좇는 삶을 멈추고 리듬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관절이 정렬되고 림프계가 흐름을 회복하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심지어 흐트러졌던 생각들까지도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번 걸으기만 해도 몸이 곧장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뿌옇고 속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나면 제 몸이 다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어깨는 펴지고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은 맑아지고 어느새 저는 다시 리셋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간의 걷기로도 노년층의 염증 지표인 C 반응 단백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걷기가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보다 창의성과 인지력을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아침 너무 바빠서 산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하루가 금세 지나버렸고 결국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폐는 제 역할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걷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구나. 그 후로 저는 걷기를 처방처럼 대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는 겁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심박수 소화 기능까지 조절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실린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동안 지은 미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웃으며 숨쉬며 15분을 걷습니다. 그 15분이 저에게 수십 년의 힘을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칠 필요도 없습니다. 걷는 그 순간 몸이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한 걸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고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신비한 미네랄도 아닙니다.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기적의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때때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종로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받던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예순이 넘은 후엔 오히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며 인지력과 회복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는 대신
제 스스로 이름 붙인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뇌와 몸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그릭 요거트 한 컵 호두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만 해도 25g 이상 들어있고 한겸 성분 좋은 지방 뇌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역시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한 끼 식사에서 25구 30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더 높고 입원율이 낮으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백신 반응도 더 좋고 감염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단백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이죠. 달걀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유익균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호두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오전 11시만 되어도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릿했는데 지금은 마치 40살로 돌아간 듯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안정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약속이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대신 코티지 치즈에 아마씨를 얹어 먹기도 하고 때론 통밀 토스트에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을 올려 먹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먹고 싶을 땐 렌틸콩 스크램블도 만들죠.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연료 대신 연기만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 그렇게 무심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 의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병드는 건 마음이라는 사실을,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기도 전에 딱 3분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정신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법 없이 그저 잠시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도로 밀린 장보기, 고지서 같은 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립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모습 대화에서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차분한 제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뇌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재배선되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맑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에 적은 바이러스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약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답답함, 원인을 모르는 병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 3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 효과를 저는 지인 한 사람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한 친구, 건강도 좋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지만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뉴스 정치 이야기, 돈 문제. 언제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항상 침착하냐? 걱정은 안 되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그 문을 미리 잠가두는 거야. 모든 건 의도에서 시작해 회복 탄력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훈련하면 몸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도 뚜렷해지고 심지어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2016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분의 정신,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단백질을 먹고 황금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생각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움직이고 호르몬은 건강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처럼 수행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명상음악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으세요. 강인함을 떠올리세요. 기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고 차 막힘에도 웃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나의 모습.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도 아니었고 유전도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한 5가지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을 다시 설계하고 어쩌면 제 생명을 지켜낸 작은 습관 5가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94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의 움직임, 황금빛 한 잔,
회복을 위한 산책. 몸을 채우는 아침 식사 마음을 이끄는 생각.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잘한 선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길도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 한 입 한 입이 힘을 다시 쌓아줍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습관, 식사 산책 생각이 끝난 뒤에 밤마다 제가 꼭 실천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든 동안 몸을 회복시키고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는 그것.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